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된 트럼프 그룹 사기 대출 의혹 민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벌금 3억 6,400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리가 수감 중에 목숨을 거뒀습니다. 사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타살 의혹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채이자로 지불하고 있는 액수가 국방 예산 규모를 넘어설 거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펼쳐진 재정 확장 정책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어제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나이키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의 2% 규모인 1,600명 이상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재고를 싼 값에 정리하면서 수익이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 대출 의혹 민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벌금 3억 6,400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앵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출 기관을 속이는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자신의 순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벌금 3억 6,400만 달러, 하나로 약 4,863억 원을 납부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법인이 3억 5,500만 달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각각 400만 달러씩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앵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 소재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했고 또 지난해 9월 약식 재판으로 트럼프 그룹의 해산을 명령한 판결은 파기했습니다. 앵고론 판사는 판결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들이 참회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것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다라며 그들은 아나무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트럼프 일가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7천만 달러의 벌금과 트럼프 그룹의 사업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일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판 과정 내내 혐의 자체를 부인해왔으며 이번 판결에도 역시 즉시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알리나 하바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명백한 불공정이자 수년에 걸친 정치적인 마녀사냥의 정점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가 수감 중에 숨졌습니다. 서방 사회에서는 타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야권 정치인 나발리가 현지 시각 16일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교도소에서 숨졌습니다. 러시아 연방교도소 당국은 나발리가 교도소에서 산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의 즉시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진이 응급조치했지만 나발리 사망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발리는 지난해 12월 지금의 교도소로 이감됐는데 추위 등 혹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발리 측 변호사는 나발리 사망 이틀 전 나발리를 면회했지만 당시엔 모든 것이 괜찮았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습니다. Все эти новости приходят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МИ. Мы не имеем никако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Мы не можем ни подтвердить, ни опровергнуть то, что произошло в Харькове и Кадри.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에게 나발리의 사망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사인을 규명해야 할 책임은 의료진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나발리 사인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정치권은 나발리 사망이 사고일 뿐이라며 의혹 차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사회는 일제히 푸틴 책임론을 제기하며 푸틴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Is responsible for Navalny's death. Putin is responsible. What has happened to Navalny is yet more proof of Putin's brutality.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배후로 의심되는 의문사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타살 의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발리는 러시아에서 반정부 운동을 펼쳐오다 극단주의 활동 등의 혐의로 수감돼 2021년부터 복역 중이었습니다. 구속되기 1년 전인 2020년에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에서 독극물 증세로 쓰러졌는데 당시 푸틴 대통령이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아시안컵 이후 종적을 감췄던 정몽규 회장은 어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시간 반이 넘는 회의 끝에 전력강화위원회가 건의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하였고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사령탑 이름값을 자랑한 클린스만호는 이렇게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클린스만은 경질됐지만 정몽규 회장 책임론은 남았습니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선임 책임론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이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고 하지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조차 감독 선임 직전에서야 후보를 통보받았다고 알려지는 등 정 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축구계의 중론입니다. 정 회장은 사퇴 열사가 없다고 밝혔고 내년 협회장 사선 연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축구협회로 향했습니다. 국가대표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는 정 회장 이하 지도부 전체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은 현 지도부와 결재권자 역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사퇴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됐지만 지난해 승부조작 기습 사면부터 계속되는 축구협회의 총체적 난국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플로리다에서 경찰이 총격 소리를 오인해 흑인이 타고 있던 순찰차에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차 안에서 자신에게 총을 쐈다며 앞구르기를 2차례 하더니 엎드려 순찰 차량을 향해 탄창의 탄화를 모두 발포합니다. 순찰 차량에는 수갑이 채워진 흑인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흑인 남성이 여자친구의 차를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발생했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여자친구를 조사하다 고함의 총소리에 놀라 현장으로 달려가 동료가 괜찮은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문제의 총소리는 나무에서 순찰 차량 지붕에 떨어진 도토리 소리로 경찰은 이를 총소리로 착각해 순찰 차량에 있던 남자가 총을 쏜 줄 알고 발포한 것입니다. 흑인 남성은 부상당하지 않았습니다. 오칼로사 카운티는 최근 경찰 보디캠을 공개하고 이번 총격은 아무리 봐도 경찰을 위협하는 상황이 없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총격을 가한 경찰관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인 12월 4일 사임했고 경찰은 과잉 대응 등 범죄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불하는 액수가 사상 처음으로 국방 예산 규모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재정 분석 기구인 의회 예산처는 오늘 이런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 예산처는 올해 정부 부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 총액이 8,7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국방 예산 8,500억 달러를 뛰어넘는 액수로 정부의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자 비용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급증했으며 이는 코로나 사태 직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펼친 재정 확장 정책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이자 비용도 급증했습니다. 의회 예산처는
부채가 향후 꾸준히 늘어 2034년에는 4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2008년과 비교해 8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어제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개막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어제 캘리포니아주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대회부터는 더 많은 상금이 지급되는 시그니처 대회로 한 단계 등급이 올랐는데 PGA 토너먼트에 속한 39개 중 최상위 등급 8개 대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골프 팬들은 대회 호스트인 타이거 우즈가 출전하는 첫 경기를 포함 세계 랭킹 20위권 선수들의 기량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Just seeing Tiger Woods has been my most favorite. That was an awesome experience to see him. Genesis Open was a great experience. I came here 6 years ago with my uncle, just keeping the tradition alive, with my son and my cousin over there, just trying to just keep doing it. I'm a Tiger Woods fan. 팬들의 성원에도 대회 이튿날인 오늘 타이거 우즈 선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대회에서 내려와 호스트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세계 최정상 선수들의 기량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제네시스 브랜드를 알리는 전 시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회장 입구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미래를 보여주는 컨셉트 모델이 전시됐습니다. 한국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가 후원하는 대회임을 입장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리는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경기장 중간에 자리한 특별 전시관에서는 현재 판매 중인 제네시스의 모델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들리는 방문객들에게는 제네시스 로고가 새겨진 커피와 한국식 다과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Genesis, everything that we do is about our distinctly Korean hospitality. We want everyone who comes here this week to the Riviera Country Club to feel like an honored guest, or in Korean we say 손님. And so for all the fans, the players, the caddies who are here, we have elevated this tournament and this experience to give them a great opportunity to really enjoy professional golf. 제네시스는 이번 대회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스포츠단체 3곳에 각각 10만 달러씩 총 30만 달러의 후원금이 전달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 총 상금은 2천만 달러, 우승 상금은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이곳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의 2%에 해당하는 1,600명 이상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도나우 나이키 최고 경영자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회사는 러닝과 여성 의류, 조던 브랜드 등의 부분에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리건주 비번트에 본사를 둔 나이키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약 83,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원은 매장이나 유통센터 직원, 혁신팀 직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나우 사장은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최고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는 전적으로 자신과 경영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경쟁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업무를 줄이고 전환하고 매각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원은 16일부터 시작되며 3월 말까지 2단계 감원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나이키는 지난해 12월 올해 매출 전망을 낮춰 잡으면서 일자리 감축과 조직 간소화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최대 2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키는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왔으나 혁신적 신제품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재고 증가로 인해 의류와 신발 품목을 대폭 할인 판매해 수익에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진영 쪽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재선에 나서는 대선 주자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입지는 당내 입지가 오히려 경선 결과들을 살펴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추세보다 더 단단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어떻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또 대통령 재선에 나온다라는 거는 당 안에서도 당연한 일이고 일반적인 시민과 전문가들의 관측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 20년의 대통령이 되면서도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가 나이 문제였습니다. 고령. 예, 예. 예. 역사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제일 나이가 많았었죠. 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할 때의 나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사실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의 면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는 탄탄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기밀 누출,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이거를 그 수사를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기소를 했습니다. 예. 이게 넘버원 기소 사건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기밀 누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층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 있을 때 너는 어떤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자택 있는 데 가가지고서 샀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서도 국가 기밀만한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딜라워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게 있다라고 언론에 나오니까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메릭 그러면 갈랜드. 현직이지만 수사를 해서 이 수사를 시작됐는데 아시겠지만 특별 검사로 한국계 강력 검사인 라버트 허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죠. 네,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지난해 됐었습니다. 예. 예, 결론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국가 기밀 누출에 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되지만은 기소할 만한 건은 아니다. 괜찮다. 네. 그런데 이거를 수사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더라. 네. 심지어는 조 바이든 아들이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언제 퇴직했는지 이런 기억을 잘 못하고 고령의 선한 대통령인데 네. 기억을 잘 못하는 기억상실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사 결과 보고서에 그거를 첨가를 했어요. 이게 지난 네. 목요일.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제 여론이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백악관에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 때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이집트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을 혼동하는 걸로 또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저것 봐라 이렇게 나왔죠. 이게 지금 파급력이 커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전문가들은 많이 걱정을 해왔어요. 왜냐하면은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진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없는 문제를 갖다가 저쪽에서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면은 해명을 하면 되지 아니라고. 그런데 해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썬데이 저녁 때 뭐 했습니까? 슈퍼볼 게임이 있었잖아요. 네. 대개 대통령 해가 있는 해에 치러지는 슈퍼볼 게임은 이게 미국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그 이벤트입니다. 슈퍼볼 네. 게임이.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현직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할 메시지를 내놓는 게 관행이고 관례가 되어 왔어요. 네. 그런데 바이든 캠프 안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시청률이 높은 데서 또 행여나 바이든 대통령이 뭐 말 실수만 하면 어떡할까 해서 ABC 방송국에서 이걸 할래 그랬는데 캠프에서 안 해버린 거예요. 이게 좀 네.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민주당 바이든 캠프 안에서는 갖고 있는 문제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현재 이렇게 입지가 탄탄한 재선에 나서는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후보로 교체될 가능성, 이런 분위기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나 또 하겠다. 그런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는 넘버 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경우에 대해 보면 누가 넘버 투가 되냐면 부통령이죠. 이 카멜라 해리스는 여성이면서 블랙이면서 아시안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제 눈에 볼 때에는 백악관 안에서 2008년도 블랙 대통령 또
소수계가 대통령이 되는 게 과하지 않냐. 여성은 맞지만 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내보일 만한 조합을 안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지금 맹점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방안이 있다. 제일 좋은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다 경선이 가지만은 8월에 치러질 전당대회에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누구를 지명을 하면서 나는 좀 이렇다라고 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가 강조된 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언제 그랬나 하면 린든 존슨 때 그랬습니다. 예. 케네디 대통령 암살되기 때문에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존슨이 또 한다 그럴 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직인데 나왔다가 양보를 해가지고서 지명을 해서 이런 적이 있다. 이 예를 들면서도 후보 교체 연자가 지금 와글와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 다운타운 건물 외벽 등의 낙서가 최근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다운타운 부동산협회는 지난 한 주 동안 LA 다운타운 건물 외곽 낙서 신고가 50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낙서가 많은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경찰들이 배치되면서 이로 인해 약 15만 달러가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 통제에도 공공장소에 낙서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있어 경찰은 공공기물 파손, 무단 침입 등의 혐의는 체포뿐 아니라 형벌을 가할 수 있다며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